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캐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신축성 있는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캐싱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전에 소개되었던 앱패브릭 캐시 서비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확장성 있게 실제 서비스의 규모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기존의 윈도우즈 애저 워커롤이나 웹롤 혹은 VM롤에 들어있는 잔여 공간을 사용해서 실제 클러스터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축성이 있고 실제 서비스와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가동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프리뷰 버전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고 또 에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아직 일부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윈도우즈 A 개발 환경의 경우에는 일부 실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전체 버전의 캐시 클러스터 서비스를 사용해서 로컬이나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클러스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컬 개발 환경에서 윈도우즈 애저 SDK 버전 1.7 버전 이상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만약 9버전의 SDK와 비주얼 스튜디오 툴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려는 동영상에 나와 있는 일부 항목들이 나타나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존 SDK를 제거하시고 1.7 버전으로 microsoft.com/web에 접속하셔서 WPI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캐시 서비스를 실제로 클러스터에 연결하려는 역할에 대해서 속성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1.7 버전의 SDK에 들어있는 캐싱 탭이 나타나는데요. 이 캐싱 탭에서 Enable 캐싱이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캐시 클러스터에서 역할과 같이 사용할 것인지 혹은 아예 처음부터 캐시만을 전담할 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롤로 설정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윈도우즈 애저의 새로운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데디케이티드 워커롤 캐시가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워커롤 프로젝트를 새로 추가하려고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시 워커롤이라는 템플릿이 아예 처음부터 들어있고 이 롤을 사용해서 만드시게 되면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곧바로 이 역할만 전담하는 워커롤을 디자인해서 실제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려는 캐시의 용량이나 여러 가지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캐시를 미리 배치를 함으로써 캐시의 사용이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의 만료 기한이라던가 혹은 TTL 타임 그리고 만료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캐시의 용량이 허용이 되는 레벨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별도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캐시를 디자인하고 새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NET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요즘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NuGet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설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SP.NET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서 NuGet 패키지 관리로 이동합니다. 윈도우즈 애저 캐싱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NuGet 패키지 매니저로 이동한 다음 온라인 탭으로 클릭해서 검색란에 microsoft.windows azure라고 검색어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검색 결과들 중에서 윈도우즈 애저 캐싱 프리뷰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즈 애저 로컬 클러스터 캐시의 경우에는 멤캐시와 연동이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다른 플랫폼이나 혹은 멤캐시와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됩니다. 여기서는 윈도우즈 애저 캐싱 프리뷰만 설치해서 실제 .NET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이 완료되고 나면 웹.config에 몇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캐시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 캐시 클라이언츠라고 하는 컨피규레이션 핸들러가 새로 등록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설치했었던 윈도우즈 애저 캐싱 프리뷰 SDK의 일부로서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컴픽 핸들러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데이터 캐시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데디케이티드 롤의 이름을 이곳에 지정해서 자동으로 캐시 서비스를 찾아서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구성이 모두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다른 캐시 클라이언트를 더 추가로 연결하려고 할 경우에 이 구성을 변경해서 설정을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시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컬 캐시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 로컬 캐시의 경우에는 인메모리에 분산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드 밸런서에서 일반적으로 로컬 캐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유되어 있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로컬 캐시의 역할을 조금 수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컬 캐시는 자주 발생하는 그러나 아직 타임 슬라이딩 윈도우나 만료기간에 도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로컬 캐시에 보관하고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면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동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으로는 캐시의 경우 세션 스테이트 서비스와 자주 연결이 가능합니다. 즉 세션 스테이트를 캐시 기반으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ASP.NET 유니버설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SQL 애저나 SQL 서버를 세션 서버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캐시 서버로 제공이 되고 있는 이 캐시 클러스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SQL 애저나 별도의 SQL 서버 없이 빠르고 쉽게 세션 스테이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별도의 프로바이더를 커스텀 프로바이더로 하나 추가를 하시고 이와 같이 분산 캐시 클러스터를 세션 프로바이더로 공급자로 지정을 해서 연결을 해놓게 되면 세션 스테이트를 고성능의 캐시 클러스터와 연결해서 빠른 속도로 사용자의 상태 조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쉽게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성해 놓았을 경우에 캐시 클러스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서비스들이 동일한 세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여러모로 성능상에서나 혹은 편의성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캐시 서비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만들어진 ASP.NET MVC 애플리케이션으로 쇼핑카트를 그 캐시 서비스와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SP.NET MVC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소스는 전형적인 DB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DB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자주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일수록 캐시에 보관을 해놓음으로써 실제로 DB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부하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아보기 쉬운 예제로 캐시와 로컬 캐시를 사용하는 것을 세션에 보관하고 이 상태에 따라서 리포지터리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의 원본 위치를 그때그때 다르게 설정해서 실제로 속도가 얼마나 향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했던 데모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때 실제로는 프로덕트 리포지터리라고 하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캐시나 로컬 캐시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플래그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etProducts라고 하는 함수를 뒤이어서 계속 살펴볼 텐데 이 함수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와서 실제로 바인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getProducts 함수의 내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인터페이스네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실제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스트링 리스트를 반환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캐시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한 다음 캐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캐시, 즉 캐시 클라이언트의 기본 인스턴스를 얻어서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항목을 가지고 오도록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목을 정확하게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from 캐시라고 하는 설명을 좀 더 붙여서 캐시로부터 반환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캐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올 수도 있게 하고, 혹은 캐시에 적당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실제로 캐시 항목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캐시 항목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고 했을 때 카트의 데이터를 세션에 잠시 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변수가 실제로는 메모리상의 레퍼런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션으로부터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에도 추가한 상태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을 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주문 확인 페이지가 될 텐데요. 이 주문 확인 페이지에서 실제로 현재 세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무브나 다른 함수들은 이것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예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캐시 클러스터나 세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애저 인스턴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리사이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세션이나 클러스터의 상태가 변형이 되거나 훼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LB 기반의 웹팜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던 부분인데요. 이 리사이클이라는 것을 돌리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이 데모를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은 윈도우즈 애저 환경에서 롤이 리사이클이 발생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잔존해서 다음번에 롤이 다시 초기화가 돼서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청을 이어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러한 모델을 사용해서 확장성 있게 리포지터리 패턴을 적용을 한다면 이와 같이 애저 캐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서는 따로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오브젝트 캐시라고 하는 별도의 런타임 라이브러리 상위 클래스를 부모로 사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시를 아예 전용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팩토리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부분을 재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캐시 아이템 정책이라던가 만료기한, 그리고 만료되었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라이브러리 코딩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리포지터리의 경우에는 캐시만을 위한 리포지터리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시의 만료 정책을 리포지터리 안에서 복잡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캐시만을 위한 별도의 리포지터리 객체를 만들어서 전담을 하도록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을 조금 더 응용하신다면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윈도우즈 애저 캐시 서비스를 사용해서 고속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들은 윈도우즈 애저 트레이닝 킷에 예제로 수록이 되어 있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조금 더 개선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